핫 이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Oh, Mr. Huff? Right, YTN Science issue magazine. Oh, I watch your show all the time. It's so funny. Talk about the future and all these kind of new technology gadgets and stuff, right? Right? 너무 고마워요. 저도 YTN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I'm seeing. Oh wow. Okay. Thank you. Thank you. But what is that? That's so cool. Is that a cell phone that translates what you say? Wow. And you just gonna speak into it? Thank you. Oh, that's Thank so you. cool. Is that what's gonna Thank be? you.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언어 번역기.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번역하는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언어로 인한 국경의 벽은 없다.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는데 점점 더 진화하는 IT 기술, 언어 번역기. 과연 발전의 끝은 어디일까? 오늘의 주제 언어 번역기. 말 그대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음성 번역은 물론이고 실시간 채팅 번역, 웹 번역 등 다양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언어의 장벽, 국경의 벽 이런 말 이제는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G사의 언어 번역기가 전 세계 약 90여 개의 언어를 음성 번역한다고 하고요. 그 라이벌이죠. M사의 언어 번역기. 여기 귀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날로 발전하는 IT 통역 기술, 그중 화제의 기술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언어 번역기 핫이슈 베스트 5입니다. 3D 센서로 수화를 번역하고 수화에 목소리를 넣었다? 수화를 번역해주는 모션 세비가 5위입니다. 수화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소리를 문자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리를 내서 말하면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 화면에 보여준다고 하죠. 다음은 4위입니다. 반지를 끼고 글자 위를 손으로 쓱 그으면 그 글자를 반지가 읽어서 큰 소리로 읽어준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 외국어를 읽으면 모국어로 번역까지 해주는데요. 이 핑거 리더는요, 반지에 내장된 카메라와 햅틱 액추에이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한국말 하는 고양이 보셨습니까? 목욕을 시키려고 하자. 나갈래! 이거 씻고 나가야지. 아니, 좀 이따 나가라고. 나갈래! 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양이와 개 언어 번역기가 화제의 3위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고양이의 언어로 바꿔서 재생을 하는데요. 고양이의 반응은 과연? 아우, 싸납습니다. 다음은 개 번역기인데요. 뇌파 탐지 센서가 탑재된 이 기기를 개에게 착용을 시키면 사람의 말로 변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누구세요? 등등의 기본적인 걸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2위입니다. 바로 동물 언어 번역기인데요. 개와 고양이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체 음성 인식 엔진으로 돼지, 당나귀 등의 음성을 인식해서 서버에서의 번역, 동물의 의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돼지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과연 뭐라고 할까요? New person. Smells good. 이번엔 당나귀에게도 실험해봤습니다. Love you. 마지막 1위입니다. 전국의 남성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여성분들의 속마음, 요거 알아차기 정말 어려웠죠? 여성 언어 번역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요, 문장을 입력하면 그 해석 내용이 스크린에 문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정 해독 센서라는 특허 기술이래요, 또.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해서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닌 숨은 속뜻과 감정까지 포착해준다는 놀라운 기계. 예를 들어서, 야, 나 친구랑 놀러 가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성분이 그래, 놀러가. 하지만 실제 번역기를 돌려보면 가지마, 집에 있어, 나가기만 해 라는 거죠. 저도 이거 사야겠습니다. 진짜 있긴 해요. 진짜 언어 번역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성 언어 번역기, 저거 있으면 대박이겠네요. 심지어 어플도 있다고 합니다. 어플 스토어에서 러브 트랜슬레이터, 요거를 검색하면 된다는데요. 여자의 언어를 검색하면 숨겨진 속뜻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국제 공통으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재미로 한번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사라고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대체 어디까지 번역이 될까? 이건데요. 괜히 아무 데서나 막 썼다가 망신당하진 않을까? 뭐 그런 게 실제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디슈 언어 번역기 실험 카메라입니다. 이곳은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이태원 거리인데요. 실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언어 번역기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전격 의뢰했는데요. 언어 번역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No, I've never used it before. Seems like it'd be pretty fun. Nunca he usado esa aplicación. 첫 번째 미션. 사전에 있는 말이 아닌 일상 대화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말도 되는지 궁금해요. 비속어. 스페인어로 음성 인식을 한 후에 한국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볼까요? tonto. 진짜 오 마이 갓입니다. 아우 설마 속담 되겠습니까? 이 중의적인 표현인데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럴 수가! 일석이조라고 정확히 떴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언어 번역기로 길 찾기. 언어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와 모국어만 사용했을 때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모국어만 사용하는 네바다 로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말도 못 붙이고 쭈뼛쭈뼛 하는데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taewon Elementary School is? You don't know? 역시 영어로 물어보니까 다들 도망가기가 바빠요. 우리 학생들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아, 웃음과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결국 절규하고 맙니다. Oh my God! 한편 스타인에서 온 후아나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과연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Dónde está la escuela primaria de Itaewon? 아, 저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와우! 역시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알려주네요. 바로 알려줘요. 그런데 로즈는 아직 방향도 모르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네. 택시 타면 되죠? 택시라뇨. 룰을 지켜야지요.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Somebody please. Itaewon Elementary School, yes. 그때 등장한 전사. Across street. Okay, wonderful. 오, 이제 빨리 가는 길만 남았어요. 후아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이태원 초등학교 쭉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너무 쉬운 게임이었나요? 저기 그 학교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도 많겠다. 여유롭게 스캔 기능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는데요. 맞네요. 이태원 초등학교. Oh my goodness. The school's right here. 그때 등장한 네바다 로즈 한 발 아니 여러 발 늦었습니다. Oh my God, that was hard to find. Next time I am using the translator. Definitely. If I had it, it would have been easier. 언어 번역기 정말 알면 알수록 꼭 필요한 IT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뱀모르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언어 번역기 어플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뭐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언어 번역기 어플 같은 경우도 한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인들이 쓸만한 그 번역기 어플들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G사의 언어 번역기를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네네네. 이 번역기 어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한 수십 개가 넘는 언어를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뭐 벵갈어, 아니면 몽골어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번역을 해주는 그런 번역기인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번역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 가가지고 저 양 좀 많이 주세요라고 이제 스파게티를 시킨 다음에 양 좀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양고기를 차라리 곱빼기를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번역기도 좀 사용을 해봐야 어떤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가 감이 좀 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 번역률이 얼마나 높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특별한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Park Geun-hye returned home early today after attending the 네, 스튜디오에 YTN 아나운서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아나운싱을 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YTN 월드의 영어 방송 YTN World Headlines 앵커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게 YTN 월드를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만난 지 30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처음이에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한국말에서 영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 한국식 발음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YTN 월드처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커피숍 가서 네네.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네네. 갔는데요. 거기 직원한테 네, 혹시 인터넷 되세요? 그 네. 직원이 저를 네네. 멍한 표정 네. 보면서 그래서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그렇게 소통이 안 될 때. 인터넷이라고는 안 한다. 네, 소통이 안 우리 될 때 켈리 씨또 있었어요. 한국말을 무시하시네. 아닙니다. 인터넷이라고는 안 합니다.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네네. 햄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햄버거에서 안 먹는 거 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치즈버거 하나 주문했는데 그 메요네즈 없이. 그래서 그래서 마요? 그래서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네. 네, 그때 좀 힘들 때 있어요. 메이네즈라고요? We say mayonnaise? mayonnaise? Yes, mayonnaise. 미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madness? No, we say mayonnaise. mayonnaise? Yes. Are you madness? 이렇게 하면 마요네즈군요. Yes. 아니 근데 아나운서시면 일단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전문가분께서 생각하실 때 정확한 발음이 들어가면 번역기가 더 정확도가 올라가나요? 실은 이제 정확한 발음이 들어가면 그 번역기 질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처음에 음성 인식을 해야지 이게 또 번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뉴스를 진행을 하시죠? 네. 그럼 오늘 진행할 뉴스를 한번 간추려서 조금만 네. 번역해달라고 얘기하면 네. 뉴스는 좀 전문적인 단어니까 한번 번역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Okay. Hyundai's deal to merge with affiliate Hyundai Hisco. That its board approved a deal to merge with the company's affiliate Hyundai Hisco. 예, 그거 한번 볼까요? 하이스쿨이랑 사우스 코리아랑 예스터데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Sure, it's about Hyundai Steel and Hisco. 네, 그 현대 제철 하이스코 합병돼서 내용입니다. 확인. 제닝스 제휴와 합병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한국이 두 번째로 큰 딜마커는 회사와 합병하는 계약을 승인할 것을 밝혔다. 높은 스쿨의 사탕 스킬. 그 아마 하이스코 때문에 그 하이스코로 들었나 봐요. 그거를 뭐 명칭만 하면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가 번역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우리 켈리 씨가 영어를 발음을 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구께 더 잘 들어가나? I'd like to order 2 cheeseburgers, please. 나는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오, 떴어. 2 cheeseburgers, please. 2 치즈버거 하십시오. 네, 재밌네요. 진짜 이 언어 번역기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요, 외국인과 뭔가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친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좀 마음을 열어준다고 할까요? 일단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 만났을 때 일단 어떻게든 이 언어 번역기를 이용하면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켈리 씨는 언어 번역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없구나. 네. 어때요? 이거 번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신기하신가요? 네, 너무 신기하고요. 미래 보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바로 미래를 보게 만들어주는 허준의 이슈 매거진입니다.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어 기술이 이제 좀 언어 번역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번역이 된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에서 보는 네. 것처럼 여기 뭐 어떤 걸 장치를 매달고 있으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들려준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그 영상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달아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예. 자동 자막 번역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말 그 독일어나 아니면 중국어처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같은 경우를 그 자막을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켈리킴 아나운서는 개인적으로 언어 번역기에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외국인과 대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해외 갈 때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약간 안내 멘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맛집이 좋다 아니면 이 관광 장소가 좋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에 도움될지는 모르지만 그 여행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언어 번역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두려워지는 마음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 번역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간단한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관광 가이드 분들이라든가 또 번역이 좀 필요한 그 분야의 분들은 이게 발전할수록 위협을 받는 거죠. 아니, 오히려 고급 번역이 필요하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초벌 번역이 많아질수록 고급 번역에 대한 수요는 역시 같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알던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참 고마운 기술이긴 한데요.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like my nail. Yes, thank you very much. 오늘 언어 번역기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정말 귀 속에 그냥 언어 번역기를 심어놓고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누구와 동물과 외계인이 오면 삐리삐리삐 다 통하지 않을까.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하디쇼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再见. 아디오스. 아스탈라비스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과학과 미신의 중간쯤으로 치부됐던 최면이 과학 수사의 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최면 수사가 각종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서 검찰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최면의 수사적인 방법부터 과학적인 측면까지 최면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 좋았던 충격적인 장면이건 모든 게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최면이란 잠재의식 속 저장된 정보를 재생하는 것. 그 놀이터 벤치에 있어요.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그 중간 상태, 그게 최면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의식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또 다른 심리에 접근해 그것에 집중하는 것. 알고 보면 놀라운 마법의 해결사, 최면의 세계. 지금 공개합니다. 이곳은 전북지방경찰청. 한 여성이 최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성이 떠올린 때는 2008년 밤 전북 익산. 얼굴도 모르는 괴한들이 여성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다짜고짜 폭행했는데요. 입을 먹고 딱 쳐 이래요. 발로 막 여기랑 여기 때려서 날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시의 충격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최면 수사를 받았는데요. 빛이 없어지면서 번호판이 더 선명하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돌출합니다. 편하게 읽으세요. 8, 4. 차종도야. 지금 차종까지 잘 떠오를 거야. 라이트 눈 안 부시잖아. 편하게 받아. 부영이야. 쭉 얘기해봐. 울룩불룩한 거. 맞아. 차 앞에 본네. 이게 옆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최면으로 범죄자의 단서를 기억한 여성. 그 중심에는 최면 전문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경찰청 과학수사계 박주호 수사관. 한 해 100건 이상의 최면 수사를 담당하는 프로파일러인데요. 기억을 잘 못하길래 저희 측에서 최면 수사를 해서
당시 차량의 특징, 차종이죠. 그리고 차량 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초면수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새벽 전주에서 일어난 편의점 강도 사건.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인데요. 종업원은 놀라 기억을 잘 못했고 CCTV에도 역시 범인의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편의점이 두 곳, 세 곳이 계속 연쇄적으로 털립니다. 오직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인적 증거, 즉 목격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목격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편의점 주변에서 모자를 쓴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던 목격자. 그녀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편안하게 감정도 느낄 필요 없어. 자, 2월 6일 9시 정도입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자, 소리 또한 잘 들립니다. 새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그 놀이터 벤치에 있어요. 자, 화면 정지. 이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봐. 커피 만들고 있어. 커피는 종이컵이야 아니면 그 우리 1,000원짜리 그런 거야? 종이컵. 경찰은 곧바로 주변 커피 자판기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곳은 바로 편의점 인근 PC방. 목격자가 보았던 범인의 그 커피, 일회용 커피를 든 모습, 그리고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의 행동 등을 특징한 끝에 PC방에서 나온 자판기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 PC방에 있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의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최면에 걸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최면이란 이완 상태에서 고도의 몰입 상태가 최면이라는 겁니다. 최면에 걸린 경우 뇌의 주파수가 꺾은 선에서 일직선 상태로 변하는데요. 높게 표시된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뇌파인 베타파. 이것이 최면에 다다르면 점점 가라앉으며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면 상태에선 세타파라는 뇌파가 나옵니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그 중간 상태, 그게 최면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면이 수사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살면서 겪은 상처나 안 좋은 기억을 최면으로 제거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면으로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는지 다 함께 살펴볼게요. 심리치료를 위해 경찰청을 찾은 한 여성.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왔을까요? 남편의 외도. 남편의 외도요?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 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린 살해자. 최면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려는데요. 떠올리세요. 당신 어디 있어요? 빨리. 호텔 주차장에 있어요. 모텔 주차장에 있어요. 당시 목격 상황을 떠올리는데요. 둘이 같이 나옵니다. 그죠? 포기하고 싶어요. 최면 치료의 1단계는 억눌려 있는 1차적 감정을 확인시킨 다음 그것에 집중하고 감정을 분출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과거의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 정신적 외상 부분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떠올리게끔 한 상태에서 이 내담자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줍니다. 그죠? 남편의 스킨십 하나, 둘, 셋 떠올리세요. 해변가입니다. 그죠? 다음은 좋아하는 장소나 선호하는 일을 떠올리게 한 뒤 나쁜 기억에 좋은 장면을 덮어 전환시키는 원리인데요. 나쁜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하나, 둘, 셋 선주입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뭐가 떠올랐어요? 지금 좋은 기억 떠올랐을 것 같은데. 신랑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텔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보세요. 신랑 얼굴이요. 얼굴이요? 얼굴 떠올라요? 얼굴 떠오르니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최면으로 정말 기억이 지워진 걸까요? 순전히 자기 의지거든요. 자기는 이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최면 상태에서 뭐 자기가 기억을 못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자기가 통제하에서 이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걸 지우고 싶다는 의지가 작용한다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 정말 치료가 됐을까요? 안 봅니다죠. 근데 하고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덮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지난 과거는 좀 잊고 네, 새롭게 살고 싶고요. 여기서 잠깐 MC가 직접 경험한 최면 치료. 네, 제가 최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직접 상담 센터를 찾아봤습니다. 최면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처음 받아보는 최면, 떨리진 않은가요? 떨려요. 이상한 소리 할까봐요. 평소 불면증을 앓는 MC. 이번 최면을 통해 불면증 치료를 받고 싶다는데요. 과연 최면에 잘 걸릴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 잠을 잘 잤던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자, 그때 그 마음 상태 느낌은 가벼워요? 아니면 무거워요? 가볍고 최면사는 시각, 촉각, 청각 등 오감을 이용해 편안함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진행 중인데요. 마음의 느낌, 베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피해자 얼굴에 손을 댄다든지 또 머리에 손을 댄다든지 또 피해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잡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시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암시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 있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되는 것이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최면 치료 효과. 오늘 체험 어땠나요? 이렇게 최면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좀 편안해지고 약간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는 셀프 최면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앞으로의 꿈을 종이 위에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5초 이상 응시한 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그림을 앞, 뒤, 옆, 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행동과 습관화되면서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셀프 최면법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